전임 대통령도 이쪽 동네 분이시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이쪽 동네 분이시니까 제가 장동혁 대표에 관한 질문은 또 우리 김 지사께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이른바 친윤 또는 이제 전환기 씨, 보수, 극우 뭐 이렇게 불리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분들과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당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리를 뒀다라기보다도 예.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원들 또 다양하잖아요. 예. 이 뭐 다양한 그런 색깔들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전환길이라는 분이 뭐 미국 가서 뭐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조금 가관이 좀 아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 되고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현실이 됐죠? 전환기를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도 그런 사람들이 문제고요. 또 뭐 저기 민주당도 이제 곁달 뭐 이런 부분들 뭐 강성 이렇게 문제라고 나는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이 정치 지형이라면 올바르지 예.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그 당 대표로서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의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씨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30개는 뭐 자기에게 달라. 이게 지방선거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야. 지방선거니까. 그 저는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 230개 정도가 단체장이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중에 한 30개 양보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을 달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또 그런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장동혁 대표가 단호히 그거는 선을 그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올바르지 않죠. 예. 장동혁 대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삼통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영향력은 민주당 내에서 점점 커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된 이상 예. 대통령께서도 모두의 대통령을 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방향적인 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서는 좀 멀리 조금씩은 거리를 저는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는 상당히 좀 필터링을 해서 좀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나가서 인터뷰한 곳이 여기 판도라가 아니고 김어준 씨였습니다. 판도라에서 키워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또 그 김어준 TV에 옛날에 저 정청래 예, 정두원 씨가 대표가 많이 나온 걸로 해가 정두원 고정 멤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 키워준 거죠. 근데 근데 정청래 김어준 TV에 먼저 나갔습니다. 예, 김어준 씨. 뭐 다 공공연히 알려졌지만 예.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 김어준 대표가 굉장히 정청래 당대표 예. 최종적으로 선출되는데 크게 공헌을 하고 영향을 미친 것이 또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출연을 저는 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도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조금씩 그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예. 받아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민주당 내에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또 김어준 씨, 장동혁 대표는 전환기 씨와 같은 그런 이제 극단적인 층을 대변하는 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두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여야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멸절시키는 게 정치의 목표가 되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리 두느냐고 물은 것처럼 예. 정청래 대표처럼 않잖아요. 전체를 보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장동혁과 그다음에 이 정청래 간의 그런 그 이 정치적인 캐릭터나 아니면 인품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는 거 아마 장동혁 대표 싫어할 거예요. 응? 싫어할 거예요. 그 싫어할 거예요. 우리 장동혁 어떻게 대표가 정청래 대표랑 비교당하는 게 싫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예. 김 지사님이 이제 역시 지역구시고 같은 당대표라 예. 이제 그러시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예.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행정고시 동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또 행정고시를 같이 합격했다가 예. 그분은 교육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사법시험에 이제 대해서 판사가 됐고 예. 저는 이제 사법고시가 돼가지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했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엄청난 투사가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성격이 선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으로 전당대회 과정에 나눠져 있어 보니까 어느 한쪽에 좀 기대어서 이제 해야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과 예를 들면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예. 내란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우리 당 차원에서 이런 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런 노력. 이게 있다면은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저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뭐 내란이라고 단정히 가서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계엄이죠. 정확한 계엄인데 저는 뭐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의 이 헌법에 명시된 그런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그 권한도 그 안에 예. 그런 어떤 상황일 때 그 계엄을 해라라고 했는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 이 계엄에 대해서 이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뭐 반성 안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잘못됐다 예. 시인하고 또 그러면 그게 뭐 곧 반성인데 그리고 또 정권도 뺏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저기 내란 뭐 공범들이라 해가지고 그 공당의 당 대표가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이쪽 민주당 세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 저기 악수도 않겠다. 뭐 이건 예. 그게 정상적이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고 이 뭐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도지사께서는 이제 서로 상대당의 당 대표가 뭔가 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이제 부정적인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온전히 자신만의 힘으로 공정하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그렇게 해야 또 장동혁 대표가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저는 뭐 이 주문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시대 흐름에 맞게 보수의 가치를 좀 재정립을 하고 비전과 목표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요즘 뭐 언론도 그렇고 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중립이나 뭐 이런 사람 갖다 보수라고 하고 이 패널들도 지금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복원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잡으려면은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좀 세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또 이 민주당의 그런 지금 현 상황이 상권 분립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만큼 절대 다수 의석을 주고 권한을 준 아마 이 역대 정권 없을 거예요. 예. 지금 뭐 무수부리로 뭐 그냥 원하는 법을 다 만들고 검찰 뭐 청 뭐 이거 완전히 그냥 분해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할 때 소수 야당으로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대응해 것인가. 나갈 예. 당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지켜줄 건 지켜주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예. 되겠지만은 제대로 싸워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반대로 정청래 대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분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뜻과 다르게 어떻게 자기가 좀 뭐랄까 균형 잡히고 또 공정하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휘둘릴까? 우리 김 지사님께서 당대표님한테 장동혁 당대표님한테 한 3가지 정도를 주문하셨는데 저도 한 3가지 좀 주문하고 싶어 우리 정청래 대표님한테. 예. 이제 항상 보면은 이념보다는 저는 경제가 가장 우선이다. 모든 사는 것은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에 달려 있다. 여기서 주머니에서 인심 나오기 때문에 당 대표께서 좀 더 이제는 경제 이슈에
좀 더 메시지도 많이 내시고 좀 더 집중하고. 내란 메시지보다는 경제 이슈에. 네, 이제 내란 메시지는 특검까지 만들어서 진행되도록 냈기 때문에 거기다 좀 맡겨두고 이제는 경제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생을 좀 더 챙기는 이런 모습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꼭 내가 이건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권한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권한을 행사할 때 항상 두려워하고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좀 먼 미래에 예. 국민 통합에 촉진하는 예. 또 정치 개혁을 촉진하는 그런 방향의 개헌을 꼭 좀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관영 지사를 좋아하는 게 예. 전 100%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예. 그런 지도자다. 그래서 더 민주당에서 큰 예.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성장을 해야 된다. 예.